마감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딜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나와 해리스 친환경 외친 바이든 계보 이을까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친환경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뵀는데 또 정치 얘기를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가 소위 총맞고 되냐 마냐 했었는데 네. 해리스가 떠오르면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요즘 뭐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11월까지는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선이 항상 시작되면은 사실은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 항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대 똑같이 안 갑니다. 그렇죠. 네, 항상 이 삐딱선을 서로 타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더군다나 더 웃긴 건 뭐냐면 누가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면 거의 1년 동안은 그거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선 반영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1차 토론 때는 항상 서로 싸우기 바쁘고요. 2차, 3차 때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너무 한쪽 방향을 바라보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싸울 때는 1차 토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조금 우세한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피격 얘기 나오니까 거의 뭐 당선 확률이 거의 70%. 트럼프가 60%, 70% 정도까지 나오고 바이든은 20% 이하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수를 잘 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탁 나 빠질게 그러면 민주당을 위해서는 안 빠지겠다라고 하니까 해리스가 이제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되고,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리스를 깔 수 있는 게 흔히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깔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대립돼요. 그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월까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사실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걸 트레이딩을 단기적으로 못 따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얘네들이랑 상관없이 좀 빠져있는 다른 섹터들을 보시는 게 사실은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올랐다가 남북경협주가 올랐다가 네. 마리아나 올랐다가, 사실 이 흐름을 쿵짝을 잘 맞춰서 가시지 않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잘 봐야 하고 뉴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하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R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리스가 과거에 바이든이랑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둘 다 친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친환경 쪽에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저희가 IRA가 정말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해리스는 그거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친환경 쪽에 좀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됐다,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하면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친환경 쪽은 대표적인 게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태양광, 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민주당이 재집권하게 되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네. 됐다, 공화당이 됐다라고 하면은 살짝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원래 그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경우가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던 게 네. 트럼프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쭉쭉쭉 빠집니다. 네. 근데 정확한 거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의외로 신재생에너지 쪽은 그렇게 많이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트럼프 집권 당시에 어찌됐건 그때도 새로운 발전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풍력과 태양광은요, 트럼프 때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쪽을 제재하는 건 쉽지는 않다. 이제 다만 전기차 쪽은 어찌됐건 제재는 조금 더 심해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또 잘 갈 만한 거는 수소는 또 괜찮습니다. 수소요? 수소 쪽은 지금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천연가스는 또 반대. 석유랑 천연가스는 민주당은 신규는 위축될 거고 공화당은 늘어날 거고, 석탄은 축소될 거고 유지될 거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혜택 열심히 주던 거를 민주당은 그대로 유지지만 공화당은 반대할 거고. 네. 그럼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가 있잖아요. 그럼 더하기 빼기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동일한 데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재생에너지 쪽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트럼프 집권 당시에도 어찌됐건 발전을 많이 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수소도 괜찮고. 그럼 차라리 11월까지 미친 듯이 둘이 싸울 거라면, 그렇죠. 그리고 내 계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결론은 손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공통적인 재생에너지와 수소 쪽을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거를 보시는 걸 텐데 네. 태양광을 콕 집어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뭐 사실 OCI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굉장히 답답할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아유, 풍력도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네. 폴리실리콘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지금 곤두박질 치고 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도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본다면 태양광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은 저는 둘 다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이제 태양광 쪽은 항상 원재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폴리실리콘 원재료를 항상 이거 가격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랑 항상 싸워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가의 발목을 조금 많이 잡았어요. 수요가 네. 아무리 많더라도. 근데 최근에 태양광 쪽 행보를 보시면 미국 쪽에서 중국도 신재생도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열심히 때리는데 태양광이 사실은 조금 더 심하게 때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걸 발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아마 내년부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은 어찌됐건 중국계 떨어질 거면 우리나라 걸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은 있습니다. 뭘까요?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실은 관세를 고부가하는 게 중국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나라도 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 지출 적자가 아마 트럼프가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인세 감면을 영구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은 종합소득세나 우리나라 말로 다른 세법들까지도 손을 조금 댈 거예요. 그럼 재정 적자 지출 규모는 늘어날 거고 이걸 메꾸려면 결론은 딴 데서 세금을 걷어와야 되기 해외에서 때문에 들고 와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고부가 네. 중국보다는 덜하겠지만 고율의 관세를 좀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태양광 나쁘진 않다. 알겠습니다. 그럼 풍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도 요즘에는 뭐 해상 풍력이 있고 그리고 육상도 땅 있고. 위에서 하는 육상 네. 풍력도 있고 그런데 요즘 뭐 해상 풍력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금리가 높아서 이것도 좀 부담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풍력에 대해서는 뭐 차트 말씀하셨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답답한 차트들 많거든요. 그럼 풍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종목들은 어떤지도 리뷰를 해볼게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상과 해상이 있지만 네. 사실은 대부분 해상 쪽에 포커싱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땅이 한정적인데 육상보다는 해상이 어찌됐건 네. 조금 더 공간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상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발전이라는 거는 열이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 관리를 어찌됐건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바다 쪽은 그게 조금 더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잖아요. 네. 그럼 바람의 질이 육지가 더 좋냐, 바다가 더 좋냐예요. 바다가 좋겠죠. 바다가 훨씬 더 좋은 네. 거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그 바다에서도 고정식이냐 부유식이냐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뭐냐면 연안에서 거의 100m를 넘지 않는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고정식이고요. 네. 100m가 넘는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부유식입니다.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부유식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 에너지로 어찌됐건 탄소를 많이 줄이려고 한다면 많이 해야 돼요. 네. 많이 해야 되는데 공간이 좁은데 육상도 좁아서 해상으로 갔는데 연안이 100m 인근이라고 하면 이 공간도 좁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안에 배들도 왔다 갔다 해야죠. 뭐 다른 일들도 해야죠 하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부유식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고요. 그럼 멀어지면은 해저 케이블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 같은 기업들이 또 LS 네. 이런 데들이 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차트만 보고 따라가고 사실은 정책만 보고 그때그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손실을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런 방향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조금 떨어졌네. 근데 실적은 앞으로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여. 그럼 그때를 노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상 풍력 쪽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투자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는 어쨌든 미국 대선 11월까지는 계속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럼 매수기에는 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매도기에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신재생 쪽은 아까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천연가스나 원자력이나 요런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쪽은 사실은 반대되는 정책의 기조가 조금 많기 때문에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할 수 있으나 네. 신재생 쪽은 저는 여기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네. 트럼프 재임 기간에도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설치는 줄지 높았다. 않았다. 네, 그리고 태양광 풍력이 미국만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표 보시면은 네. 지금 딱 파란색 박스가 뭐냐면 네. 트럼프 재임 기간이에요. 네.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풍력과 태양광이죠. 네, 근데 지금 꾸준하게 늘었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빠졌고요. 가스로 인한 발전만 또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신재생 쪽은 풍력과 태양광이 크게 트럼프가 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고 최근에 또 유럽 쪽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규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도 많이 되고 있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하반기 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유럽 쪽은 이미 선제적으로 낮추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유럽 쪽에서 왜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이 많이 되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모두 본인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익 빌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못 하는데 유럽이 선제적으로 조금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하반기 9월에 만약에 낮추기 시작하면 내년에 낮추는 기대감까지 또 가져올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럼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너무 누워있던 애들이 신규 수주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내년, 내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주가는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게 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어떤 종목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SK 오션 플랜트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정식 하부 구조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등 사업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최근에 뭐 거의 4천억 수주 소식도 들렸죠. 그래서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차여가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어찌됐건 신재생 쪽은 타격이 덜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SK 오션 플랜트 입장에서도 저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육상에서 해상 넘어가고 해상에서 고정식에서 부유식 넘어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SK 오션 플랜트가 지금 부유식 쪽에서 좀 승기를 빨리 잡기 위해서 세계 최대 부유식 지금 공장 지금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빠르면 26년도부터는 이제 공장 돌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그 고정식에 대한 게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80% 정도가 고정식인데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부유식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조금 SK 오션 플랜트가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차트를 보시더라도 네. 오늘 다 빠졌잖아요. 네. 오른 종목이 없죠. 심지어 뭐 SK 하이닉스는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확인하고 난 판다. 막 8%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 있었고 저점을 조금 다져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야금야금 그래도 사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하반기가 가장 기대되는 풍력주가 SK 오션 플랜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탑픽으로 SK 오션 플랜트 들어봤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 4조 2,791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소폭 늘었고요. 일단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급을 열어보니까 아시겠지만 밸류업으로 기관들이 현대차를 계속 담다가 요즘에 또 자동차주를 팔기 시작했어요. 뭐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좀 팔아가는 시점에서 차트도 역시나 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눈높이는 높아졌고 그 눈높이를 맞추기는 했는데 과연 현대차의 앞으로의 뭐 주가는 어떻게 갈까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그 트럼프 때 관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현대차에도 영향이 있죠. 저는 자동차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현재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또 2.7% 정도 빠지면서 121선까지 깨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실적이 좋은데 깨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구간이냐를 이제 저희가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이슈가 훨씬 더 센 구간이다. 그러면 이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반대로 현대차가 실적이 크게 망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닥만 잡아지는 시기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조금 구간적인 대응과 뉴스에 따른 대응이 조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실적에 대해서 대부분 기대가 높았는데 그래도 그 기대치를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근데 요즘 장이 하이닉스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호실적 확인했어 하고 우르르 파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차트 보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고요. 차트가 만약에 바닥을 다져간다면 그때는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